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9일 새벽 2시입니다. 이 정치와 가장 비슷한 부분은 전쟁입니다. 정치와 전쟁은 권력이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모택동은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라고 하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정치나 전쟁에서 가장 맞지 않는 인간형이 있습니다. 그게 관료입니다. 관료형 인간형. 이 관료는 절차를 밟아서 하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시간을 끌고 하다가 보니까 타이밍을 놓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관료입니다. 그래서 이 관료 출신 정치인들이 성공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관료 중에서도 법률가가 특히 절차와 형식을 많이 따지죠. 그래서 법률가로서 성공한 정치인이 드물다는 게 바로 이 경우입니다. 문제는 그 법률가 중에서 엉터리 법률가, 가짜 인권 변호사인 문재인 씨는 그래도 대통령까지는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는 정통 법률 관료인데 최근에 국민들을 너무나 짜증나게 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관료주의의 타성이 이제 윤석열 씨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간보기를 한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씨에게는 치명적인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찔끔찔끔 하는 행동입니다. 간보기 하면서 빨리 정치 활동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다음에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경선 열차를 타는 게 누가 봐도 정상적인 행동인데 이걸 미루면서 뭐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또 간접적으로 친구를 통해서 측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전언 정치, 말을 전하는 정치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가 이제 위기입니다. 그런데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앙일보와 직접 통화를 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는데 이것도 또한 석연치가 않아요. 일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당을 거론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 예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중앙일보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나는 국민의 부름에 의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일을 하기 위해 나온 사람이다. 글쎄요. 정치 선언 후 정치 행보와 관련해 각계 계층의 의견, 국민 말씀을 먼저 경청하는 게 도리다. 그런 뒤 어떤 식으로 정치 행보를 할 것인지 결정하겠다. 이게 국민에 대한 예의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국민의힘 인사를 만난 것이다. 그 반대 진영에 있는 분도 만날 수 있다. 당분간 진심을 가지고 경청하는 시간을 계속 가질 것이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은 17일에는 내가 갈 길만 가겠다. 국민이 가리키는 대로 큰 정치를 하겠다. 라는 메시지를 이동훈 대변인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혼선이 오는데 이동훈 대변인이 K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윤 전 총장의 입당, 국민의힘 입당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래도 될 것 같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이 야권 빅텐트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중앙일보와 한 통화는 또 이 대변인 이야기와도 또 다릅니다. 그러면은 이게 혼선이 일어나는 건데 우선 윤 전 총장이 밝힌 이 말이 너무나 공허합니다. 정치 선언 후 정치 행보와 관련하여 각계각층의 의견, 국민 말씀을 먼저 경청하는 게 도리다. 아니 이렇게 해야 국민의힘에 들어갈지의 여부를 확정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방안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새로운 정당을 새로 만드는 건데 그게 가당키나 한 겁니까? 그럼 국민의힘에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좀 폼을 잡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거치겠다. 이때부터 윤석열 씨의 관료주의적 타성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대로 조용하게 어느 지구당에 당원 가입서 내가지고 평당원으로 출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평당원으로 회비 내고 당비 내고 교육받고 당의 강령, 당의 이 정책도 좀 배우고 그 다음에 경선에 출발하는 이런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오는 이런 순서를 밟는 게 뭔가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11일인지 12일인지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하는 것부터가 저는 실수했다고 봅니다. 김대중 도서관까지 방문한다? 그러면은 윤석열 씨는 좌우를 다 아울러 가지고 뭘 해보겠다 하는 계산인데 다른 건 몰라도 6월 15일 6.15선언 2000년 6월 15일 김정일과 김대중 사이에 맺은 6.15 선언은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심장에 박힌 이게 대못입니다. 그 6.15 선언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왼쪽으로 가서 김정일, 김정은을 떠받드는 이런 형국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이 북한 노동당 정권에 종속되는 그런 길을 연 6.15 선언에 저음해 가지고 김대중 도서관 방문을 발표하고 하는 이런 너무나 계산된 부자연스러운 행태를 보이면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이 일종의 협공이 시작됐습니다. 본인도 그런 표현을 했는데 여권에서는 물론이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씨는 이 칼날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씨를 가장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윤석열 씨에 대해서 가장 나쁜 감정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조국 일가 수사를 용감하게 하는 걸 보고 윤석열 씨 지지로 변했지만은 탄핵 사태와 관련한 그리고 적폐 수사와 관련한 윤석열 씨에 대한 감정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가 실수를 하면은 이 눌러놓았던 감정이 폭발하는 겁니다. 이러면 단숨에 내려앉게 돼 있어요. 그런 걸 다 감안한다면은 윤석열 씨는 근곤일척 모든 것을 던지는 그런 승부를 해야지 찔끔찔끔 이렇게 메시지를 내놓다가 지금 타이밍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씨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그동안의 언론이 윤석열 씨에 대해서 참 호의적이었습니다. 아무나 우리 언론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받은 사람은 김대중, 김영삼, 윤석열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그 효용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안철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단일화의 기치를 걸고 졌지만은 승자인 오세훈 씨를 도와서 대승하도록 만든 큰 공을 세웠는데 그 뒤에 4월, 5월, 6월 한 2달여를 허비를 하고 말았습니다. 안철수 씨도 약속대로 국민의힘의 힘과 빨리 합당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이제 이준석 당대표의 등장 이후에는 좀 가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율 조사에서도 떨어지고 있어요.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이 중도를 잡고 보수와 연결시켜 가지고 정권 교체의 큰 틀을 만드는데 공을 많이 세웠어요. 그러나 정치는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안 좋아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뺨을 때리는 게 이 정치의 생리입니다. 국민들이 자주 변합니다. 생각이 자주 변합니다. 반사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또 최재형 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거라고 보는데, 최재형 씨 또한 관료주의적으로 계속 국민들을 실적나게 하는 행동을 하면은 금방 또 국민들이 버리게 될 겁니다. 어찌하였든 초심으로 돌아가서 윤석열 씨는 국민의힘을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빅텐트를 쳐서 경선에 참여하고 경선에서 이겨야 합니다. 경선에서 지더라도 당당하게 싸워서 지지율을 많이 확보하면은 그 다음 찬스가 있는 겁니다. 나이도 지금 61살이니까 찬스가 있는 겁니다. 제발 좀 큰 정치, 자연스러운 정치를 해주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몇 마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